명제 봅시다.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고 PQR 이렇게 소문자로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죠. 그쵸? 그 보기 1번에 명제인 것을 고르라. 그리고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그럼 명제인 것은 뭐냐? 몇 번이냐? 명제인 것이 3번. 응? 3번 3번이냐? 5번. 3번은 참인 명제가 되겠죠? 그쵸? 속도는 일본 땅인데요. 이러지 말고 3번은 참인 명제가 되겠고 5번은 이제 거짓인 명제다라는 거고 이제 1번 같은 뭐 환경을 보호하자 명령. 이런 거 뭐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 의문문 이런 불확실한 문장은 명제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처럼 이제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는 우리가 명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X는 3의 배수다. 이것도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이것도 명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명제랑 집합이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데 명제를 잘하려면 집합을 잘해야 된다. 얘들아 집합의 정의도 명제의 정의랑 똑같았잖아. 그치? 기준이 명확해야 우리가 일단 집합이었으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제 부정을 보시면 그 밑에 우리가 부정이 뭔가요? 부정이 뭔가요? 영어에서 낫이 들어간 거죠? 그쵸? 처음부터 똑같아요. P라는 명제 부정을 우리가 이렇게 써요. not P라고 읽어줘요. 그쵸? 그래서 얘는 우리가 P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not P라고 읽는다 라고 있고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명제 P와 그 부정 not P의 참 거짓이 어떤 관계에 있냐? 거기 뭐라고 써져 있어?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뭐다? 거짓이다. 그치? 그리고 거꾸로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두 번째 명제와 부정의 관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not P에다가 한 번 더 not을 붙이면 P가 아닌 게 아니라 니까 다시 P가 된다. 그치? 맞아요? 우리가 집합에서 우리가 P 집합이 아니다를 뭐로 표현했지? 여집합으로 표현을 했지, 그치? 그거에 이제 여집합 한 번 더 붙었을 때 이게 P가 되는 그거랑 이제 똑같은 관계다. 자, 그 마풀 해설을 보시면 참인 명제, 차는 2의 배수이다 가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차는 2의 배수이다. 맞는 말이지? 그러면 나피는 뭐라 그래야 돼? 차는 이 매주가 아닌가? 그렇지. 아니다. 이다를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참이니까 이제 얘가 거짓이 된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요거 있어. 자, 요렇게 있어요. 이런 명제가 있을 때 그럼 부등식은 명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거짓이잖아. 그치? 이때는 지금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거짓인 명제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거의 부정, 이거를 P라고 할 때 이거의 부정은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얘들아? 3은 2 이상. 그렇지. 얘는 지금 3이 2보다 작다잖아? 그러면 이제 부정을 하실 때는 크다 하면 안 되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많이 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 3은 홀수다. 자, 3은 홀수다. 참이. 물론 이거는 참이죠. 그쵸? 3은 홀수다. 참인데
납기는 뭘까 해서 3은 3은 짝수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홀수의 반대 부정이 짝수 아닙니까? 하면 안 된다고? 홀수가 아니다. 라고 꼭 표현을 해줘야 된다. 여기 좀 표시를 해주세요. 여튼 얘는 거짓일 건데, 자, 그러면 왜 3은 짝수다? 이거는 이제 자연수나 정수 내에서는 이제 해당되는 얘기지만, 뭐 무리수라든지 수를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뭐 허수라든지 복소수로 확장을 시켜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정 표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명제는 이런 표현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명제 부정을 말하고 참고짓을 판단하시오.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거짓이죠. 그 다음에 2는 6의 약수가 아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랑 우리가 좀 구분을 해가지고 알아야 될 게 아가들 조건입니다. 조건. 뭐라고요? 우리가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명제랑 이제 조건.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자, 조건은 x는 소수이다. 그 자체로 참거짓을 판정할 수 없지만 x가 2면 참인 명제가 되고 x가 4이면 거짓인 명제가 되죠. 그쵸? 이렇게 변수 x를 포함을 하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얘는 명제와 다르게 변수 x를 포함해서 이제 참거짓을 판명을 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뭐 2는 6의 약수이다. 이거는 명제야, 아니라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x는 6의 약수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구별을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원래 우리가 조건은 명제와 다르게 px, 뭐 qx, r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까 얘는 그냥 뭐 p, q, r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얘도 p, q, r로 표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보기 3번을 보시면 명제와 조건을 구분하시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1번 3은 유리수다. 뭐야 그러면 3은 유리수다. 명제죠, 명제. x는 홀수이다. 이렇게 변수를 포함하고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는 게 조건. 2번은 조건. 3번 x는 16의 약수이다. 이것도 조건. 4번은 x가 1이면 2x 플러스 1은 3이다. 이건 뭐겠어요? 참인 명제가 되겠죠, 그쵸? 참인 명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는 뭐가 있어, 아가들? 아이고, 덥다. 4번에는 이제 진리집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집합. 집합이 이제 또 나왔어. 진리집합이라는 건 뭐냐? 전체 집합 원소 중에서 조건 px 요거를 참이 되게 하는 그런 원소의 모임, 그게 이제 px의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조건 대시법으로 쓰자면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이거이고, 그 다음에 요 조건 px를 만족하는 그런 원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제 문제를 다 집합으로 생각을 해서 풀 거거든요. 그 밑에 보기 4번에 보면 전체 집합이 1, 2, 3, 4, 5잖아? 그치? 너무 쉽지? px 조건이 x는 4의 약수래. 그럼 p 안에 누가 들어가면 되겠어? 1, 2, 4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Q의 진리집합 안에 원소는 누가 들어가면 되겠어? 4 이상이어야 되니까 3, 4, 5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잉?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5번은 전체 집합이 실수거든요. 그쵸? 자, 1번에 X는 짝수인 소수다. 그럼 뭐야? 2 하나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은 그걸 만약에 P라고 한다면 P 안에 2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나 P는 P의 여집합은 2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Q라고 할 때 마이너스 1과 4를 진리집합으로 원소로 갖는다라는 소리입니다. 넘어갑시다. 236페이지를 보시면 조건의 부정이 또 나왔어. 그치? 조건의 부정.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얘들아,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 P 이렇게 쓸 건데 이제 진리집합으로 따질 때는 P의 여집합 부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 P에다가 낫을 한 번 더 붙인 거는 P 여집합을 여집합으로 생각을 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자, 보기 6번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6번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자, 6번 P 또는 Q라는 말과 얘들아 P 그리고 Q라는 말 어디서 많이 봤지 그치? 맞아? 요거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나타낼 수 있겠어요? 응? P 합 Q 이렇게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또는 있을 때는 합집합으로 우리가 나타낸다고 배웠잖아. 자, 그럼 얘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렇지. 교집합으로 P, Q, Q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근데 방금 우리가 부정도 배웠잖아. 그치? 자, 그럼 이거의 부정은 뭔데? 부정을 노란색으로 한번 생각을 할게. 부정은 뭔데? 이 각각 각을 다 부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 P가 되고 그리고가 되고 나 Q가 되니까 이걸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P의 여집합, 요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해볼까? 각각 각을 다 부정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나 P가 되고 또는이 되고 나 Q가 돼서 얘는 어떻게 된다? P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그럼 얘는 지금 어떤 관계예요? 이게 어떤 관계예요? 그렇지, 두모로 가야지. P와 Q 전체의 여집합이 이거고, 그치? 이거는 P와 Q 전체의 여집합이 이거잖아, 그치? 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7번은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보기 8번을 보자, 얘들아. 보기 8번. 자, 다음 조건들의 부정을 말하세요. 해서 1번 조건 보세요. x는 1 또는 x는 3. 이거의 부정을 말하래. 그럼 뭐라고 해야겠어? 각각각을 다 부정해야 돼. S가 1이 아니고 S는 3이야. 1 그리고 x는 3이 아니다. 이렇게 각각각을 다 부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조건이 있어? x는 2이고 x는 4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x는 2 아니야 또는 x는 4 아니야. 이렇게 각각각 다 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 x, 5 이렇게 있거든요. 자, 부정식일 때는 잘 보세요. 이 왼쪽 봐봐. 그리고 요 오른쪽 지금 이 위에 있는 부정식이 이런 형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다 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고 등호 얘도 또는으로 바꾸고 얘도 바꾸고 등호 빼고 이렇게 각각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4번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있어. 저거 떼볼까?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5 바꾸고 등호 얘는 그리고 x가 5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각각각을 다 부정을 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 자, 근데 이제 요게 범위를 좀 합쳐서 쓰면은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타입 범위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거기 포커스 보이시나요? 포커스 중간쯤에 봐보세요. AB가 실수일 때 얘들아, AB가 실수일 때 뭐라고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AB 곱해서 0이다 의 의미가 뭐야? AB 곱해서 0이다의 의미가 뭐라고 써져 있어? 가로에서 A는 0 또는 B는 0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자 이거에 그러면 부정을 하자는 건데 아마들 이거에 부정을 한다는 건 당연히 A, B는 0이 아니야 거든? 그럼 요거의 의미도 너네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걸 각각 다 부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A는 0이 아니야 그리고 B도 0이 아니야 라는 의미라는 걸 정리를 해라. 자, 그 다음에 또 있어. 2번 뭐라고 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야 라는 의미는 뭐야? 둘 다 0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쵸? 자, 그럼 이걸 부정을 하자라는 얘기인데 이걸 부정을 한다라는 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될 건데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이 의미가 뭐라고? 이 의미가 뭐라고? A는 0이 아니야 또는 B는 0이 아니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명제를 우리가 얘들아 3이나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식이라고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명제라는 거를 두 가지 이렇게 조건 P와 조건 Q로 표현을 할 건데 P이면 Q이다 라는 구조를 갖춰서 이렇게 조건 P와 조건 Q로 표현을 할 건데 이거를 이렇게 쓰기 번거로우니 이렇게 쓰겠다 라는 거거든? 잘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이 이면이라는 게 이렇게 화살표로 바뀐 건데 이 왼쪽을 이 조건 P를 뭐라고 할 거냐? 가정이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요? 가정. 이 조건 Q를 뭐라고 할 거냐? 결론이라고 할 거다. 명제를 이렇게 구조를 갖춰서 부를 거다 라고 약속을 한 거야. 예를 들고 있어. x가 9의 배수이면 x는 3의 배수이다 라는 명제를 줬어요. 보세요. 그럼 가정이 뭐냐? x가 9의 배수이다 이게 가정이겠지, 그치? 그리고 x가 3의 배수이다 이게 결론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9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다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아까들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당연히 참이죠, 그쵸?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를 쓸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원소들의 모임을 진리집합 P라고 한다 그랬죠, 그쵸? 자, 그럼 그 P의 뱃속에는 누가 들어가냐? 이런 애들이 들어가겠지? 등등등. 자, 여기도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의 이 뱃속에는 누가 들어가냐? 3의 배수. 이런 애들이 들어가겠지, 그치? 등등등, 그치? 자, 그럼 이제 원소를 비교했을 때 포함관계가 성립한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한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를 이 입이 벌어지는 쪽으로 줄 수 있는 거고 명제가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거는 거짓의 명제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데 자, 그 2번 보세요. 명제 참 거짓. 1번 보세요. 명제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다. 라는 거는 조건 P가 성립하는 모든 경우에 조건 Q도 성립한다. 어느 하나라도 포함관계에 거스르는 원소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포함관계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P면 Q이다. 이게 이제 거짓이다 라는 거는 P는 성립하지만 Q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라는 뜻이다. 우리가 이걸 이제 발례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발례. 자,
거짓인 명제에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관리가 있어요. 관리를 우리가 명제를 잘 하려면 관리를 잘 찾아야 되는데 이 관리의 정의를 잘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얘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P는 만족하지만 Q는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거짓인 명제는 아니 참인 명제는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했죠. 그쵸? 그리고 거짓인 명제는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치? 자, 그럼 이게 지금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치? 그럼 얘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 그치? 자, 그럼 이 발레를 나타내는 부분이 어디냐? 어디야? 얘가 얘기하는 P지만 Q는 아닌 부분이 어디겠어 그러면? 동원아 어디야? 순수한 P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라고요? 그래서 발레예요. 발레. 여기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P차 Q죠. 그쵸? 요 부분을 우리가 발레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기 9에 보시면 참거짓을 판별하란다 하거든. 1번은 참이냐? 하진아? 네. 참이죠? 맞아요. 자, 2번은 정사각형이면 말은 뭐냐? 나오나? 정사각형이면 말은 뭐냐? 참이냐? 참이죠? 말은 뭐면 정사각형이냐? 거짓이죠. 자, 3번에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냐? 전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냐? 거짓이죠. 그럼 선생님 거꾸로 물어보고 있지? 그치? 가정과 결론을 거꾸로 물어보고 있지? 그치?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런 걸 역이라고 해요. 역. 자, 명제는 참이지만 역은 거짓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연수 xy에 대해서 더해서 짝수면 x 또는 y가 짝수다. 거짓이죠? 거거든. 봐봐. 여기 잘 보세요. 이런 명제가 있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연수 xy에 대하여 이건 전제예요. 전제. 이건 명제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제라고 해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가 가정이고 어디가 결론입니까? 얘를 기준으로 여기가 가정이고 지금 여기가 결론이죠. 그쵸? 맞죠? 자, 그러면 가정은 만족하는데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발레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거짓이라는 거는. 그쵸? 그 발레가 뭡니까 그럼? 더해서 짝수인데 x 또는 y가 짝수이다. 그럼 x는 뭐 하면 되겠어요? 1, 뭐 y는 3. 그럼 얘는 만족하잖아. 그치? 더해서 짝수 4 나오잖아. 근데 얘는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발레들을 열심히 찾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8번 보세요. 8번 이제 238페이지에 명제 P는 Q이다의 참거짓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선생님 얘기한 게 다 나와 있네요. 여기 지금. 자, P가 Q에 포함된다. 이런 포함관계이면 명제 P면 Q이다. 이게 참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가 얘는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다 짝대기를 보면 아 거짓이구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으로는 이런 그림이다 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 그쵸? 전체 집합도 물론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거짓일 명제에 대해서는 항상 발레가 있는데 그 발레라는 거는 P는 만족하지만 Q는 만족하지 않는 이 P차 Q 부분을 얘기한다 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발레에 대한 얘기도 밑에 있어. 응? 자, 보기 1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자, 1번. x가 8의 양의 약수이면 x는 4의 양의 약수이다. 거짓이죠? 그럼 발레가 있겠죠? 그럼 발레가 뭐냐 하진아? S가 8이면 8이면 그치 발레가 되겠죠. 그쵸? 자, 2번. 창이에요. x-2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야. 이건 참여 거짓이야. 참이지 뭐야. 그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는 2밖에 없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는 뭐예요? 0이나 2. 그럼 포함관계가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참이다 라고 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같이 부등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그렇게 수직선을 표현했을 때 범위가 더 큰 거에 포함이 되면 우리가 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부정의 관계 표현들이 있습니다. 얘들아, 부정의 관계 표현들. 응? 그리고 이곳. 부정은 또는 이거나, 그치?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 다르다 이러지 않겠죠? 그 다음에 미만의 부정은 이상, 초과의 부정은 이하. 자유함수에 한해서 짝수의 부정은 홀수가 될 수 있다는 소리고요. 음수의 부정은 음수가 아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네, 0을 포함한 양수이다까지도 활용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A는 B는 C라는 거는 A는 B이고 B는 C이고 C는 A이다 라는 의미니까 각각각을 다 부정을 해야 된다. A는 B가 아니다 또는 B는 C가 아니다 또는 C는 A가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는 A와 B 사이다 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X는 A 이하 또는 X는 B 이상 이렇게 각각각을 부정해야 된다. 모든 이나 이미에를 부정하면은 어떤이 되는 거고 적어도 하나는 무엇이다의 부정은 모두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9쪽에 또 이제 모든과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명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명제 안에 모든 또는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명제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명제를 직접 깨요. 마플 해설에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 여기에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가들 여긴 건드리지 말고 X제곱이 0 이상이다 이런 명제. 자, 그럼 이건 참일까요? 이건 참일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제곱을 하면 0 이상일까지나? 이거는 참이죠. 그쵸? 이거는 모두 다 이거를 만족을 해야 참이 되는 거지. 그치?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얘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져 있어. 이런 명제는 참인가요? 참이죠. 어떤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한 개만 이걸 만족하면 참이 되는 거야. 한 개. 그 한 개가 뭔데 그러면? 0이죠. 0. 그럼 이제 참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얘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뭐라고 정리를 한 거 하니 그러면 P는 전체 집합이어야 참이고 전체 집합이 아닌 경우는 이제 거짓이 된다.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간 명제는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이 들어간 명제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P는 공집합이면 얘는 이제 거짓이겠죠. 하나도 없을 때 거짓이고 공집합이 아니고 하나라도 원소가 있을 때는 참이 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책에 써놓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좀 더 봐보자 얘들아.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 여기다 쓸게요. X제곱이 0보다 크다 했어. 요렇게 했어. 동호가 없어졌어. 그럼 이제 이거는 참이라고 할 수 있어? 안 되지. 거짓이지, 그치? 그럼 반례가 있다 했잖아. 그 반례가 뭐야, 그럼? X가 0. 그렇지. X가 0일 때. 이게 반례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었어, 이제. 이렇게 바꿨어. 그럼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 응? 이건 뭐야? 이건 참이지, 뭐야? 0 제외한 모든. 그치?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거는 참이라니까? 어떤으로 지적할 때는, 그치?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입니다. 자, 그럼 보기, 아가들. 보기 11번 봅시다. 보기 11번.
자, 1번에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v다 이렇게 써? 참여 거짓이요? 당연히 거짓이죠. 그쵸? 모든 실수가 이 식을 만족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거짓이죠. 그 다음에 2번. 그럼 그걸 어떤으로 바꿨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9이다. 이거는 당연히 참이 될 거야. 그 어떤 실수는 그럼 뭔데? 3분의 3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12번 보세요. 보기 12번. 자, 부정을 말하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 이상이다. 이런 명제가 있음. 이거의 부정을 뭐라고 해야 되겠어? 응?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0보다 작아.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들? x-1의 전체 제곱이 0 이상이다. 그럼 이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죠? 대답을 하세요, 이하진. 참이죠, 참. 참이야, 이거. 참. 자,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건 뭐라 그래야 돼? 이건 거짓이야.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인 관계라고 했잖아요.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참수 그래프로 좀 살펴보면은 이 빨간색 식이 뭐 이런 식으로 1,0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란 말이야. 그치? 그럼 다 0 이상이겠지, 함수값들이. 그치? 그럼 이 노란색 문장을 봤을 때 어떤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은 함수값이 있냐 이거야. 있어? 없잖아. 이 x축 밑으로 떨어지는 건 없잖아. 그치? 그래서 거짓인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2번 문장을 보시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x 플러스 5는 9 너무 쉽나요 이거는? 자,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는 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럼 이거 부정을 얘기하래 얘들아. 그럼 뭐라고 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는 9가 아니다. 그럼 이거는 거짓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자, 보기 13번 보세요. 모든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한다. 부정을 하래.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 아니면 거기 위에 써서 있네요. 박스에 이그젬플 해가지고 오른쪽 하단에. 아니면 적어도 한 학생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가 없으니 3번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3번이겠죠, 그쵸?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문제를 열심히 풀면 되는데 그 위에 문제들을 쭉쭉 풀어보겠습니다. 발표까지 쭉 풀어보세요. 같이 해봅시다. 일단 506 하셨죠? 자, 명제 중에 부정이 참인 걸 찾아라 라고 했지만 각각을 다 부정을 해서 참인 걸 생각을 하기보다 그냥 명제 자체가 거짓인 거 그냥 찾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럼 이거는 참인가? 참이지. 명제가 참이다. 얘는 당연히 참이네. 그치? 아이고야. 얘는 참이냐? 강화문은 서울에 있다. 모르겠는데요. 가면 안 되고. 참입니다. 또 홀수회합은 짝수냐? 얘들아? 맞아? 응, 맞대. 참이죠, 그쵸?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뭐 이런 거를 뭐 증명을 하는데 뭐 두 홀수를 뭐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놓고 뭐 더해 응? 뭐 2n, n 플러스 n 뭐 n과 n은 정수다 이렇게 해놓고 n 플러스 n도 그럼 정수니까 플러스 2 그럼 뭐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짝수야. 뭐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있나요? 그치? 참이지 뭐. 자 그럼 결국에 이제 얘가 거짓이란 소리죠. 그쵸 아가들? 응 맞아. x제곱은 이제 제곱을 했는데 넘기면 음수가 나온다는 거는 x가 실수 범위가 아니라 허수라는 얘기니 우리가 이제 5번을 거짓인 명대로 찾아주면 그 부정은 거꾸로 참이 된다 뭐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509번을 보시면 전체 집합은 정수야. 자 근데 이제 p가 0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돼 있고 q는 이제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해주면 될 거고 근데 얘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조건의 부정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가 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일단 얘는 P 교집합, Q의 여집합인데 그거의 부정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거 전체 이렇게 부정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P 여집합, 합집합, Q 요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이제 뭘 하라는 거니? 주어진 P를 부정하고 그럼 P의 부정이라는 거는 이 식에서 는 0으로 바뀔 것이고 그치? Q는 그대로 구해주시는데 그 원소를 다 합해서 합집합의 원소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럼 얘는 노란식에서 누굽니까? 응? 누굽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3이랑 7이 들어갈 거야 그치? 그럼 여기는 2x 플러스 1이 9거나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9면 되니 그치? 얘는 2x가 8이라는 소리니 x가 4라는 애가 일단 하나 들어갈 거고 얘는 2x가 마 10이라는 소리니 x가 마 5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걸 다 합하라는 거죠 그럼 그쵸? 근데 그런 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거 다 합하시면 돼요. 다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건 0 되겠고 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쪽도 한번 풀어볼게요. 2, 4, 3까지. 단품 문제 있으면 다 풀고. 42쪽에 발전 문제만 같이 볼게요. 참인 명제를 찾으래, 아가들아. 답은 뭡니까? 이거 풀었죠? 찍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참인 명제를 찾으라는 문제는 일단 베이스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짓인데 관례를 거짓인 명제에서 이제 관례를 찾는 거에 집중을 하라고 제가. 응?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없으면 이제 그게 참인 거다. 자, 그럼 이제 기억은 뭐 우리가 보통 이런 재수관계가 주어져 있으면은 2랑 1. 그러면 얘가 이제 2분의 1. 얘가 1. 이제 얘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게 발레가 되겠죠. 그쵸? 플러스 할 건데, 근데 요건 좀 잘 알아두세요. 근데. 아이고, 목 아파라. 이건 좀 잘 알아두세요. 부호가 같은 경우, 이건 둘 다 양수라는 거잖아? 이렇게 역수를 취하잖아요? 취하면, 부등호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이렇게, 그치? A분의 1, B분의 1, 그대로 반대로 되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0보다 작아.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부호가 둘 다 음수인 상황에서 역수를 여기 취하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요? 이렇게 부등호가 바뀐다. 요것도 우리가 같이 가져가고요. 자, 니은도 일단 틀렸죠, 그쵸? 그럼 이제 발레를 찾으면은 얘는 만족하지만 이제 이거는 만족하지 않는 그런 발레를 생각하시면 되죠? 뭐 있어? A는 3, B는 0. 그치? 이건 둘 다 0이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발레를 찾으시면 됩니다. 리을은 또 발레가 있겠네, 그치? 얘는 지금 둘 다 1보다 큰 숫자여야 되는데 그럼 이게 이제 1보다 큰 숫자가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가 있겠어? A는 8, B는 2분의 1 이런 거? 이런 거 찾으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갈 건데, 얘들아. 그 다음 페이지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243페이지부터 아들 좀 집중을 해보세요, 이제. 자, 명제의 참 거짓과 집합의 포함관계. 자, 개념 익힘 4번에 보시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다. 이게 참이다. 그럼 이제,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이랑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 우리 집합에서 하고 온 거잖아. 이 그림을 놓고 생각했을 때 맞는 거 찾는 거 많이 했잖아, 우리가. 그치? 그럼 몇 번이라는 소리입니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지금 얘가 2번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P의 여집합 달려있고 Q의 여집합 달려있고 그러면 이게 거꾸로 변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이런 포함 관계를 만족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명제에서 P이면 Q이다. 이게 참인 거야. 참인 명제야. 명제로 생각을 해야 돼. 그치? 그치? 야, 근데 이 포함 관계가 거꾸로 되잖아요. 그럼 내가 P랑 Q랑 이렇게 쓰고 이제 이쪽으로 화살표를 써야 된다는 거거든? 그치? 여기 잘 보세요. 그럼 Q이면 P이다. 이거 내가 아까 뭐라 했지 내가? 명제 역이라고 했어. 역. 뒤집어 엎었다.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봐봐. 얘는 그럼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이건 무슨 상황이야? 나 P하고 나 Q인데 아가들. 아이고, 이것도 한번 쓸까 여기다.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그리고 이쪽으로 벌어져 있다는 거는 명제로 표시를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나 P이고 나 Q이고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거든? 자, 그럼 이걸 뭐라 그러지? 다음은? 대우라고 그래요. 이걸 대우라고 해요. 대우. 대우라는 거는 뭐냐? 봐봐. 부정하고 각각을 부정을 하고 이제 자리도 바꾸는 거야. 부정하고 이거 이제 역은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정리할게. 가정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역은 뭐냐면 결론, 가정 이렇게 자리만 바뀌는 거야. 이제. 자리 바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역은 자리 바꿈. 자, 근데 이제 대우는 뭐냐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도 부정하는데 이제 자리까지 바꾸는 거야. 부정도 하고 자리도 바꾸는 거야. 이게 지금 대우 관계이거든요. 이게 끝이거든요. 명제는 우리가 역과 대우까지 요 세 마리를 한 세트로 이제 배운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 얘네들이는 아무 관련이 없어. 명제가 참이어도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얘랑 둘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근데 이 둘은 참 거짓을 함께 해.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치? 이런 포함관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포함관계가 참이라면 당연히 얘는 참이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는 참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튼 그래서 사실 얘는 이 명제의 대우를 나타내는 진리집합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아마들 513번 봐봐. 여긴 513번에 뭐가 참이라냐? P이면 나 Q이다가 참이래. 자, 봐봐.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 이제 어떻게? P, Q의 여집합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관계야? P랑 Q가? 서로. 이게 이제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면 집합을 아주 잘했다는 거야, 우리 도원이가. 서로소야. 자, 그럼 이게 이제 P랑 Q가 서로소인 그림에서 이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5가지 보기 중에 맞는 걸 찾아볼래? 라는 거거든. 그럼 몇 번이 맞겠니? 아가들 2번. P에서 Q를 빼. 그럼 P가 그대로 다 나오잖아. 온전한 P가 다 그대로 나오는 것도 이건 서로소. PQ가 서로소다라는 걸 나타내는 조건으로 나올 수 있다 했지, 그치?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봐봐. 내가 이런 걸 다 일일이 풀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씩 다 푼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지, 얘들아. 514번 봐봐. 지금 PQR 3마리가 됐어.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족권에 보면은
Q가 Q야. 우리 집합 너무 열심히 했나봐. 이거 보면 이제 딱 떠오르지, 그치? 어떤 관계라는 게? 둘 중에 작은 걸 선택해서 얘가 나왔다. 아, 그러면 얘가 작고 얘가 크구나. 자, 그럼 이제 나 조건 봐봐. P합 아래 여집합이 아래 여집합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 이건 무슨 말일까? 자, 전체 집합 안에 이제 R을 그려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일까? 나 조건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아가들? 응? 이게 무슨 말이야? 떠오르지 않아? 잘? P랑 R의 관계가 떠오르지 않아? 그럼 약간 부족하다는 건데 어? P랑 R이 서로소라는 거예요. 서로소. 자, 그럼 이제 이 관계를 생각을 해볼래? R의 여집합하고 P를 합하면 R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우리가 P하고 R 사이의 관계가 서로서를 나타내는 그런 조건이다 라는 거를 좀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얘들아 맞는 걸 찾으란다. 맞는 걸 찾으란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자. 1번. 자, P면 Q이다. 그러면 얘는 연원 포함 관계가 맞냐? 틀리냐? 틀리죠? 거꾸로 돼버렸죠? 틀리죠? 그쵸? 하나씩 살펴보세요. 그럼 2번. 자, not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럼 이거는 막 봐봐. not Q이면 not R이다. 그럼 막 너무 낱낱거리니까 낱낱거리니까 헷갈리지? 이럴 때 우리가 대우를 사용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아직 대우를 하지 않긴 했지만 선생님 앞에서 알려줬잖아? 그럼 얘 부정하면 Q고 얘 부정하면 R이거든? 그리고 얘도 부정, 얘도 화살표 방향을 바꾸면 이게 대우라고 그랬어. 그치? 부정, 둘 다 부정하고 자리까지 바꾸면 된다 했어.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그럼 R이 Q의 포함관계가 성립하냐고 안 하잖아. R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자, 그럼 얘도 틀렸어. 자, 3번. P하고 R이 포함관계가 성립하냐? 아니죠, 이것도.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not Q가 R에 포함하냐? 응? not Q가 R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그쵸? 안 돼. 그 다음에 5번이 그럼 답일 건데, R이 not Q에 포함된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R이 not Q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쵸? 자, 그래서 답이 5번인데, 자, 그럼 이제 봐봐, 아가들. 자, 그럼 우리가 가 조건으로 조금 포함관계를 생각을 하자면 여기 봐봐. 이걸 보고 그럼 둘 중에 이제 작은 게 얘니까 봐봐. Q가 P에 포함된다 라고 할 수 있으니 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Q이면 P야 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제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둘 중에 큰 거를 선택해서 얘가 나온 거지, 그치? 그러면 봐봐. P랑 R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는 그럼 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P랑 not R이 참이라고 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기 봐봐. Q에서 P 거쳐서 P가 다리 역할을 하면서 not R까지 가고 있는 이런 거를 3단 논법이라 그래. 뭐라 그래? 갑자기 뭐라는 거야? 3단 논법이라고 한다고? 뭐라 하지? 나는 소크라테스다. 갑자기 하려니까 안 되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럼 무슨 뜻이야?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Q에서 P 거쳐서 not R로 갈 수 있다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제 Q에서 not R로 바로 갈 수 있다. 이게 3단 논법이란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자, 근데 얘랑 이제 비교를 해봐. 얘랑 얘랑 지금 무슨 사이야, 그러면? 얘랑 얘랑 지금 무슨 사이야? 응? 대우 사이로 보여야 되는데, 대우. 봐봐. not Q 둘 다 부정하고 화살표를 바꾸면 얘가 되잖아. 이해되시죠? 그쵸? 그렇게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515번
아니구나. 자, 14번에 2번도 있어요. 자, 514번에 2번. 자, 이제 가조건이 P교 Q가 P다. 가조건은 Q 빼기 R이 Q예요? Q의 여집합이에요? Q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냥 Q. 그냥 Q예요? Q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세 집합의 호환관계를 나타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려야 돼요? P, Q, 이건 알겠어. 그럼 R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R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전에 나왔던 거잖아. 뺐는데, Q에서 R을 뺐는데, 뭔가 안 빠지고 Q가 그대로 나왔네. 그럼 서로 상관없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R을 여기다가 덩그러니 Q와 R이 서로서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겠냐고. 이제 그릴 수 있겠죠? 그렇게 그려놓고 틀린 거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각자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가들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관례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념 익히 5번 보세요. 개념 익히 5번. 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이제 관례 문제인데 봐봐. R도 있고 Q도 있어. 짠. 그래서 A, B, C, D, E 5개 영역이 생겼어. 이렇게 D, E. 그쵸? 자, 그리고 얘가 명제를 뭘 줬냐면 P 또는 Q, 얘가 가정, 그리고 얘가 결론이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가정 부분은 만족을 하고 이 결론 부분은 만족을 안 하는 게 선생님 관례라고 했죠. 그쵸? 그게 이 집합에서 어디야?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잘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마들 P 합 Q거든? 그럼 P 합 Q라는 거는 P 합 Q에 해당하는 거는 이 노랭이들이란 말이야. P 합 Q에 해당하는 거는. 그치? 근데 R이면은 안 된다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R이면은 안 된다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답은 A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관례도 정확하게 관례가 뭔지 정의를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있겠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516번. 아마도 516번. 물론 뭐 너무 쉽게 하겠지만 이미 풀었죠, 그쵸? 자, 얘는 지금 영역을 이렇게 4개로 나눠 놨거든요. A, B, C, D. 그쵸? 자, 그럼 P이면 not Q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 즉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라는 거는 관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럼 이건 뭐다? P는 만족하지만 Q의 여집합은 만족하지 않아. 요거 찾으라는 거라고요. 그쵸? 자, 그럼 P는 만족한다라는 건 이 두 말인데 Q의 여집합은 아니라는 거네 해서 답은 B가 되겠어요. 너무 쉽죠? 그렇게 해서 517번도 해볼까요? 517번 답도 구해보실래요? 517번. 자, P면 Q 이게 거짓을 또 보여야 된다네. 그치? 맞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얘들아? 관례가 어디 있겠어요? 이 관례가 얘는 만족하고 얘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건 어디겠어요? 이건 너무 쉽다. 아까 여기라 했잖아. 순수 P 여기라 했잖아. 그치? P차 Q. 그럼 답은 2번이겠네요. 이게 P요 Q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겠죠? 그쵸? 할 수 있겠죠? 자, 518번. 자,
자, 명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이거이면 자, 요거이다. 이런 명제가 거짓이 돼야 되는데 거짓. 그 x 범위가 알파보다 크다, 베타 이하다 라고 나왔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었거든? 이게 거짓이 돼야 된다는 거는 무슨 뜻이니? 그러면 응? 이게 거짓이 돼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는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그쵸? 맞죠? 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x가 3분의 8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만족하고 그리고 얘는 만족하지 않는다. 이 반례의 뜻을 얘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애가 그럼 이제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x 3분의 2보다 크고 3분의 8 이하 요걸 가지고 베타 빼기 알파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2번은 그 밑에 2번은 이제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건 P가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와있고 지금 조건 Q는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네, P이면 나 Q가 거짓이 되는데 그런 정수 x 값의 합을 구해라 이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응? P이고 응? 얘는 지금 Q의 여집합이잖아. 문제에 주어진 거는. 그치? 근데 이게 아닌 게 반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Q 요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교집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그럼 얘는 이제 P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X가 4, 1, 7 이게 P고 Q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2분의 5보다 크니 그럼 이거랑 교집합이 돼, 그치? 그러니까 x가 2분의 5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정수가 3, 4, 5, 6 이걸 다 더하라는 소리였어. 그래서 답이 18 나오겠어요. 아시겠죠? 다 반례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는 마지막 이게 아니네요. 또 하나 더 남아있네요. 풀어보세요 일단. 아휴, 엄청 많이 푼 줄 알았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왔네. 520번 먼저 한번 해볼까? 520번에 2번. 자, P가거든. 뭐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 근데 이제 여기다 잡아라. 그리고 Q가 뭐냐면 여기가 x가 아니고 이렇게 생겨먹은 건데 자, P가 Q 이게 참이래. 얘들아 이게 참이기 위한 자연수 A가 몇 개야? 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포함관계가 아이고 Q가 왜 나와? P의 여집합하고 Q가 있을 때 이런 포함관계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얘를 P의 여집합 즉 P의 모습을 생각을 하는 게 이 식 자체에서 요렇게 이렇게 바꿔서 고정을 하는 게 더 편해요, 이럴 때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4, 5가 뿌리니 범위가 큰 작작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x가 4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게 지금 P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범위란 말이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Q는 절대값이 있고 숫자가 있어. 근데 이제 식적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얘도 큰 작작이잖아. 벌어지는 범위인데 A가 자연수라 했으니까 범위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큰 것보다 크다 또는 작은 것보다는 작다. 이게 지금 Q의 범위란 말이지. 됐어요? 이게 P의 여집합이고. 자, 요거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빨간색이
노란색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마4 5 이렇게 갈 건데 이게 P 여집합 되면은 노란색은 얘를 포함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Q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고 A겠지? 그치? 아가들? 그럼 여기에서 범위가 하나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범위가 하나 나오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얘가 빨간색이 노란색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을 건데 등호 넣어도 돼? 안 돼? 그게 중요하지. 등호 넣어도 되지. 등호 넣어도 되지. 그치? 우리가 얘랑 얘랑 똑같은 집합이라 해도 이런 포함 관계를 쓰니까. 그치? 자, 여기도 노란색보다 빨간색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큰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를 사용해도 되지 뭐.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쪽도 만족하고 그리고 오른쪽도 만족을 해야 된다 했지? 그래서 4A 그리고 A 5 이거를 동시에 만족을 하는 A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거겠네. 그치?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교집합. 그래서 4, 3, 2, 1 자연수 이렇게 나오겠다. 지금 요거 때문에 지금 헷갈렸죠? 그쵸? 요걸 P 그대로 놓고 생각을 해서 또 P 여집합 부분을 수직선상에 표현을 하려니까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 3개짜리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자, P는 뭐 정리할 게 없으니 아가들. 자, 4보다 X가 크니 이 흰 색깔을 P라고 할게요. 자, 지금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건 아까 나왔던 거잖아. P가 Q에 포함되고 Q가 다리 역할을 하면서 Q가 R에 포함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지. 자, 그럼 이제 Q를 노란색으로 그릴 건데 그럼 Q가 또 얘 흰색을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O-A라는 이 동글뱅이가 또 얘보단 더 왼쪽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치? 됐어. 자, 그럼 이제 아래 범위는 정리를 하면 A가 뭔가요 지금? 실수 A라고 했으니 여튼 얘는 아까처럼 큰 작작으로 이렇게 범위가 나올 건데 그치? 이걸 다 포함해야 된단 말이야 R이. 그치? 그러니까 어떤 벌어지는 범위냐? R이 이걸 다 포함하는 마이너스 A와 A 이렇게 생긴 R의 모습이어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대소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 두 마리.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등호 넣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두 마리. 그러면은 이렇게 등호 넣고 해서 A 값의 범위를 교집합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1 그리고 빨간색은 어떻게 되겠어요? 2A 넘어가나요? 5 A가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그럼 뭔가요? A가 1 이상이고 2분의 5보다 섞어 같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답이 2분의 7 나오겠네요. 2분의 7 그쵸?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마지막 페이지. 자, 얘는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이랑 좀 짬뽕된 하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씩 봅시다. 개념 익힘 7번에 기억, 참여 명제를 고르래. 기억부터 봅시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거 생각할게요. 이거 네, 문제마다 있는 건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1보다 작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참인가요? 참이 넣어서 x는 0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자, 니은 모든
뭐가 있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게 0보다 크다 이렇게 쓰여. 그럼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판별식을 써봐 얘들아. 그럼 뭐예요? 음수죠 음수. b제곱 마이너스 4에 시하면 판별식이 음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이 이렇게 붕 떠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모든 실수들이 다 0보다 크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지금 얘들아 그럼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어 그럼 거짓이죠 그쵸? 자 지금 어떤으로 시작하는데 이제 얘는 또 자연수야 자연수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인데 자, x제곱과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근데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아까들아 x 범위가 1과 2 사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x가 지금 자연수라 했어. 근데 이 사이에는 지금 자연수가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한 개도 없잖아. 그래서 얘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리을 모든으로 시작을 했는데 얘도 자연수야. 자 근데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0이 0 이상이라 했어. x가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범위가 2차 부등식의 해로 나올 건데 이건 뭡니까 그러면은? 이건 모든 자연수를 다 뜻하는 범위가 되겠네. 그렇잖아. 여기 1, 2, 3, 4, 5, 6, 7, 8, 9, 10 등등등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모든 자연수에서 만족한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자 그 다음에 522번 보세요. 기억 어떤 홀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홀수 n이면 n 제곱이 짝수 어때 이거는? 3 제곱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홀수로 제곱해버리면 전부 다 홀수인데 그치? 한 개라도 만족하는 게 없네. 이거는 거짓이란 말이죠 그쵸? 맞죠? 자 그리고 우리가 홀수라는 거는 뭐 2n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할 때 아니야 n이라고 했으니까 n을 그러면 뭐 2n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그럼 n 제곱을 한다는 거는 요거를 제곱하는 거잖아 그들아 그치? 그럼 이게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지? 이제 나중에 증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럼 이거는 봐봐 이게 짝수가 될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쵸? 이거 때문에 홀수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D는 봅시다. x세제곱이 8인 실수 x가 존재하냐? 존재하죠. 존재하죠. 3이죠 그러면 2나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지금 아니? 자 지금 이거 문제가 뭡니까? 부정이 3인 걸 찾으려 했으니 우린 뭘 찾으면 돼? 영재가 거짓인 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모든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냐? 갖고 나오네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온 거. 정사각형이냐? 말이 안 되죠. 거짓이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어떤 실수에 대해서 리을 어떤으로 시작하는 이제 실수인데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 자 그럼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 판별식이 음수잖아? 판별식이 음수잖아?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붕 떠있는 이차함수라는 건데 그럼 얘가 0보다 작은 것도 없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0인 것도 없어. 그럼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응? 이건 뭐라 해야 돼? 거짓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거짓이라고 리을은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영재가 거짓인 걸 찾으면 된다 했으니 부정이 참인 거는 영재가 거짓인 걸 찾으면 된다 했으니 이렇게 세 마리를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23번 보세요. 523번 응?
523번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명제가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하거나 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 0 이상이다. 이게 참이 돼야 된다. 그런 k 실수 k의 최소값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이게 참이 되려면 이게 지금 이차함수고 이거를 x축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게 참이 되려면은 이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이런 상태거나 아니면 0보다 큰 이런 상태면 된다는 거잖아. 그럼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여기서 그냥 판별식 쓰시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너무 쉬워요. 그럼 뭡니까? 64 마이너스 4k 여기에서 k 값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k가 64 그럼 k가 16 이상이면 되니 k의 최소값은 16이 나오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2차 부등식의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런 명제 문제도 우리가 풀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도 볼까요? x제곱, 이건 모든, 여기도 모든 똑같고 플러스 4kx 플러스 3k 제곱 있고 2k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는데 이게 또 3이 되는 k의 최대 최소가 있다는 거는 이게 등호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범위를 구하라는 건데, 그치? 아가들? 그냥 다 넘기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참이 돼야 된다는 거는 뭐야? 똑같잖아. 1번이랑, 그치? 이 함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딱 0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즉 판별식 t가 이런 상황이어야 된다 라는 말이니 판별식을 쓰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짝수 판별식 쓸까요? 뭐예요? 응? 4k 되고 5만 바꾸면 되겠네. 3k 되고 플러스 2k 마삼 이게 0번을 바꿔나갔다. 그러면 이제 k 제곱 플러스 k 마삼에서 k 값의 범위가 인수분해가 되니 k가 마삼, 2, 3, 1 이하 최소 최대. 근데 뭐하래? 빼래. 이걸 제곱되면 답은 4 나오겠지요. 그쵸? 이건 이제 1학기 때 누가 열심히 했나? 선생님 이제 궁금하니까 이런 문제를 내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정수 K예요. 정수 K. 자, 두 조건 PQ가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K 값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P도 참이 돼야 되고 Q도 참이 돼야 돼. 자, 얘는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고 얘는 이제 어떤 실수 어떨? X에 대해서인데 얘는 이제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4K 플러스 5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X제곱은 K 빼기 2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자,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다 이차함수가 x축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x축일 때 이차함수가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짝수 판별식을 쓸 때 뭐예요? k제곱 마 4k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세우고 5, 1 맞불 살범위 k는 r1과 5 사이 이게 P를 참이 되게 하는 K의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Q가 참이 돼야 된대 얘들아. 근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참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봐봐 뭘 제곱을 했는데 어떤 X를 제곱을 했는데 얘가 참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그치? 우변이 음수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어떤 실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얘가 K-2가 만약에 0보다 작아 그럼 이건 거짓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뭐 거짓이 되기 위한 K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이건 이제 거짓이지만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이거는 크거나 같다. 이 범위를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야.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둘 다 참이 돼야 되는 정수 K라고 했으니 그럼 이제 있겠지? K는 2 이상 5보다 4가 이게 이제 최종적인 K의 범위가 될 거고 2, 3, 4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합하래. 2, 3, 4. 그럼 답이 9네요. 그렇죠? 됐어요? 너무 일찍 끝나가는 거임.